전문대 졸업한 제 친구는 있습니다. 남보다 빨리 취업 전선에 뛰어들었습니다. 다른 친구들보다 돈을 적게 벌 거니 자신은 미리 돈을 좀 모아둬야겠다고 생각하고는 회사 차량 타고 다니면서 기름값 아끼고 점심값을 아껴서 집에 가서 집밥을 먹었다는 거죠. 그런데 제게 푼돈 모아 푼돈이다 라고 말하길 듣고 싶겠지만 이 친구가 작년까지 제 동기들 중에서는 말이죠. 가장 현금 자산이 많은 놈이 되었습니다. 무역회사의 지분을 가지고 월 수익을 챙겼고요. 자신은 홈플러스와 하나로마트의 건어물 유통업을 통해서만 월 1,0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지금 현재까지도 올리고 있는 중이고요. 1S 투자를 통해 가장 안전한 주식 투자 수익을 올리고도 있고 재건축 아파트와 분양권 매매를 통해 시세 차익을 올렸던 겁니다. 현재도 대구 송구 아파트 2채와 동구 아파트 2채를 소유하고 있거든요. 즉 안전적인 현금 흐름과 시세 차익을 노린 투자가 절묘한 조화를 이룬 셈이죠. 요식업을 해서 권리금 매매 수익을 올린 적도 있고요. 건물을 디벨롭해서 원룸 건물 매매로 수익을 낸 적도 있었죠. 남보다 한 발자국 빨리 투자해서 남에게 최고치의 값을 받고 빠지는 안정적인 사업 방식으로 자산을 모아 나갔습니다. 그렇다면 학창시절에 공부를 싫어했고 전문대학 졸업이지만 이런 천재적인 사업 수완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장학사 출신의 고위 공무원이셨던 친구의 아버지가 아닌 그의 어머니가 지대한 영향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퇴직자금을 주식으로, 어머니는 친구놈의 어린 시절부터 무려 대부업으로 자산을 모으셨고 시드머니를 이용해서 원룸 건물을 지어 팔면서 대구 송구 고급 아파트로 가족을 입성케 한 겁니다. 이 친구는 바로 부동산에 눈을 뜰 수 있었고요. 항상 부동산 매수하기 전에 어머님의 의견을 묻고 경청하면서 부동산 가치에 눈을 뜰 수 있었던 겁니다. 친구놈이 하루는 앞산 등산을 하자더군요. 친구놈의 외삼촌이 구미에서 유지인데요. 땅을 많이 소유하고 있고 이 상권 개발되면서 큰 부자가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구미 인왕산에 자주 올라와서 아래를 쳐다본답니다. 그러면 구미 가야산인가? 그러면 상권이 어느 쪽으로 이동 중인지 한눈에 보이면서 자신이 미리 사둘 땅도 그림이 그려진다고 하시더라고요. 친구놈의 사촌 형과는 대구 동성로 지역에 최초의 스터디 카페를 런칭할 때 함께 브랜드를 만들고 저와 함께 사업을 진행했던 공동 투자자 인연이 있습니다. 당시 계약서를 직접 타이핑해서 가지고 오셨는데요. 맞춤법이 엉망이더라고요. 그런데 계약서에 들어갈 내용이 굉장히 치밀했습니다. 그는 무역회사 대표이자 원룸 및 상가 건물 디벨로퍼였고요. 투자한 부동산 물건들이 다수 있습니다. 바베가 말하는 자식 교육이란 결국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렇습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살자는 거지요. 직장인 월급은 사실 부자가 되는 것과는 거의 상관이 없습니다. 돈만 따지자면 제가 운영하는 학고방 규모의 식당에서 이 조리장이 받는 월급 540만 원이 웬만한 공기업, 대기업보다 더 많을 겁니다. 돈 고픈 분들은 중식 배워보세요. 조금만 기술 쌓이면 월 500에 숙식 제공, 일자리 가능합니다. 제가 지금 2호점을 열고 있는 중인데 직원을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런 대우를 제공해 준대도 말이죠. 직장 월급은 생활비와 대출 이자 정도면 한여름의 섭스콘처럼 사르르 녹아내리듯 사라집니다. 한우를 한 번 더 구워 먹냐? 학원 수업을 주 1회 더 받게 하냐? 정도의 문제죠. 직장은 딱 생활비와 대출 이자 혹은 저축용이고 결국 부자 혹은 그에 준하는 삶을 살기 위한 돈은
투자에서 만들어진다는 21세기 대한민국 부자 공식을 믿고 따르자는 것이지요. 좋은 악플이 경제 성장률이 2자리였던 시기에 부자 필수 조건이었다면 1, 2%대 저성장 시대, 제조업이 사라지고 있고 AI가 인력을 대체하는 시대에서 내 자식이 남들보다 풍족하게 살아가는 것은, 혹은 우리가 풍족하게 살아가는 것은 학벌이 아닌 바로 투자. 물론 학벌 좋은 사람들이 그 성실성으로 인해서 도박과 투기보다는 현명한 투자 습관의 성향을 가질 확률이 높긴 합니다. 그리고는 투자에 대한 올바른 교육을 받게 하고 가족 구성원 모두가 투자를 이야기하고 투자를 통한 부의 달성이 확고한 투자 원칙과 그 실천을 통해서 가능함을 끊임없이 서로 동기부여해야 하겠다 이 말이죠. 가장 쉬운 투자 레벨로는 거주할 집을 매수하는 것이고 주식 투자도 있을 겁니다. 월 적립식 ETF 정도는 추천합니다. 좀 더 난이도가 높은 레벨로는 재건축 아파트 투자, 또 상가 투자, 해외 주식 투자도 있겠지요. 물론 이런 주식 투자는 웬만하면은 가급적이면 월 적립식 ETF 투자 정도만 추천하도록 할게요. 월급이 많고 적고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학벌 타령에서도 벗어날 수 있습니다. 2억 원의 자본금으로 토지 투자 개념으로 매수한 거제 촌집이거든요. 주말 운영만으로도 벌어들이는 순수익이 400만 원 정도가 돼요. 월급 이 차이 정도는 충분히 상쇄할 길이 생긴다라는 말이겠죠. 부족한 월급은 배당주 투자를 통해서 혹은 아파트나 상가의 월세 투자를 통해서 충분히 메꿀 수 있습니다. 정 안 되면 사이드 잡 혹은 엔잡을 통해서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월급액을 채울 수 있는 거죠. 물론 일하는 시간은 더 소요되겠지만 그건 10대 시절 남들이 공부하는 시간과 맞교환되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보다 공평한 인생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 셈이죠. 저는 이스트어학원, 스터디카페 이룬, 펜션 바이런베이, 대구짬뽕 0304 등을 운영하는 사업가입니다. 그리고 개인 블로그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엔잡러이기도 합니다. 총 30권의 공인 영어 학습 교재를 출간했고요. 2021년도 세종도서로 지정된 비즈니스 에세이 젊은 부자의 법칙을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매일 수요일 저녁에는 토니 리치님과 페페 사장님과 함께 제니스 투자 살롱을 진행하기도 하고요. 지난주에는 3인의 공동대표 이름으로 정부 지원 창업 공모전에 지원하게 됐습니다. 거제 촌집에 들러서 카운슬링 참여하셨던 분들은 저에게 묻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많은 일들을 해왔냐고. 같은 하루 24시간을 쓰는데 결과가 왜 이렇게 다르냐고. 자신들은 회사 일과 집안 일만으로도 힘들다고 말이죠. 그런 밥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역시 공부만 강조했던 부모 아래 지냈다면, 그리고 자라났다면 회사밥 먹으며 다음 달 월급날만 기다리며 살지 않았을까. 비록 헌책방을 운영하던 가난한 사장이었지만 자기 개발서와 성공적인 CEO 자서전 등의 책들을 집안 구석구석에 두실 수 있었던 아버지 덕분에 업계 구루들의 투자 철학을 어린 시절부터 익힐 수 있었습니다. 돈 되는 일이라면 택시 운전도 마다하지 않으셨고 학교 앞에서 책방을 운영하시다가도 요양보호사 시험에 최근 합격도 하신 다양한 도전을 즐기는 80 가까이 엄니 덕분에 창업에 대한 두려움이 적어졌습니다. 그래서 제 딸들에게도 앞서 언급한 그대로의 교육을 시켰습니다. 좋아하는 일에 흠뻑 빠질 수 있다면 학교 공부를 못해도 좋고 대학에 가지 않아도 좋다고 말했습니다. 책을 통해 구루들이 던지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고 돈의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밥상머리 교육을 했더랬죠. 명문대 나와도 대기업 다녀봐도 별거 없더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함이 아닙니다. 과거와 달리 명문대와 대기업이 아니더라도 부자가 될 수 있는 훨씬 다양한 루트들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존리처럼 집 팔아서 주식 사! 이런 극단적인 처방이 아니라 집은 사야지. 집은 꼭 사야 되고 대한민국 최고의 강의들이 쏟아지는 인강을 이용해서 사교육비 지출을 좀 아끼고
사교육비로 부모들은 노후 대비를 위한 적극적인 투자를 하시고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식들이 투자에 대한 자연스러운 학습이 되게 만들자는 것이 오늘의 밥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합시다. 밥의 스타.